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탱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AR 개발에 대한 이론들을 같이 봤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AR 코어라는 것을 통해서 AR 개발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AR 코어, 아마 AR 개발 쪽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AR 코어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AR 코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탱고 관련해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요. 탱고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다 하시면은 어,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오늘부터 같이 해볼 부분은 이제 AR 코어입니다. 네. AR 코어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요. 예전에는 이 페이지가 탱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2017년도 6월에 애플 회사에서 이제 애플은 이제 그 자기만의 이제 그 모바일 폰이 되게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이 자사에서 이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이 AR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AR 키트인데요. AR 키트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AR 플랫폼입니다. 구글의 탱고와는 다르게 뎁스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탱고 작업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시기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뎁스 카메라가 있는 모바일 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R 키트에서는 이런 별도의 장치 없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동작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구글도 AR 코어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AR 코어는 이제 애플의 AR 키트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되겠는데요. 탱고를 이전에 달았던 이유는 이 AR 코어 이전에 탱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글에서 이 AR 개발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드웨어의 그 부분들의 단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AR 코어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탱고에서는 사실 AR 코어가 발전되는 것도 이 탱고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탱고를 보면은 마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탱고는 이제 먼저 발표가 됐던 거는 2014년도 6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하반기에 탱고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 개발 키트를 발표를 하였고요. 2016년도 말에 탱고 플랫폼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이제 레노버 회사에서 이제 펩2 프로가 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아수스에서 이제 젠폼 AR이라는 디바이스도 출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노버랑 아수스 이후에 탱고 디바이스 이후에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요. 이 탱고 플랫폼을 사용하려면은 전용 디바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탱고 디바이스의 전환을 해야만 했고 그것이 역시 탱고 플랫폼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샤오미, 하웨이의 스마트폰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탱고 디바이스를 사용할 이유가 크게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서 애플이 AR 키트를 발표하다 보니까 구글은 이제 새로운 증강현실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 하반기에 4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탱고 AR 프로젝트를 이제 2018년도 3월에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로 이제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도 동작하는 이 AR 코어를 발표하게 된 것이죠. 탱고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 탱고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과제들도 많았고요. 뎁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도 색다른 방식으로 더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말씀드린 단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뎁스 카메라는 이제 IR 방식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역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뎁스 카메라가 성능이 좀 좋아지고 보편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뎁스 카메라의 성능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컬러 카메라만을 이용하여서 더 컨텐츠 제작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서 AR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AR 코어는 기존의 탱고와는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역시 추가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뎁스 카메라의 유무겠죠. 아무래도 이 탱고는 이 뎁스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AR 코어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기본적인 카메라만 가지고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탱고의 기능성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AR 코어는 여러가지 디바이스에 모두 동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기술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탱고, AR 코어 역시 안드로이드 이외의 유니티 개발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R 코어는 탱고보다 좀 더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유니티 외에도 3D 게임 엔진 얼리얼 엔진과 또한 웹 이런 환경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AR 코어를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R 코어는 또한 이제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발 플랫폼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렸었죠. 유니티, 얼리얼, 웹도 가능하다. 자,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죠? 모션 트래킹. 탱고도 마찬가지고요. AR 코어도 모션 트래킹 기능이 됩니다. AR 코어 같은 경우는 이 컬러 카메라랑 가속도 센서, IMU 센서를 활용해서 모션 트래킹 할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없이도 똑같이 기능성은 발휘가 가능합니다. 컬러 카메라를 통해서 이 이미지의 이 피처 포인트라고 하는 특징된 점들을 찾아서 이 점들의 변화된 값을 계산해서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주위 환경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인식을 시키다 보니까 이 AR코어에서는 특징 점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면들은 또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면의 경계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 위에 가상의 물체를 올려놓는 방식의 컨텐츠를 또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컬러 카메라는 이 영상 이미지 빛의 세기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서도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상의 물체에도 이 광원을 비추게 되어서 좀 더 사실적인 구현 또한 가능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탱고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상의 좌표를 이 뎁스 측정을 사용해서 이 가상세계의 3차원 좌표로 또한 변환을 하고 현실세계랑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AR코어도 디바이스 화면상의 좌표로 해당하는 이 평면이나 특정 점들도 찾을 수 있고요. 여러가지 가상의 물체 또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R코어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들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남은 시간 동안 이 AR코어 홈페이지, 이 디벨로먼트 이제 구글 페이지를 통해서 내용도 좀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AR코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증강현실을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이제 구글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유니티, 얼리얼, iOS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소스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웹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유니티 같은 경우에서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웹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이와 같이 확인해 보고요. 런 모어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AR코어에 대한 이제 개발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좀 바꿔서 보면요. AR코어는 이 증강현실 경험을 구축을 하기 위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AR코어는 API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모바일폰이 환경을 감지하고 또한 그 월드를 감지를 하여서 여러분들 현실 세계랑 이 가상의 물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AR 경험들을 더욱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모션 추적, 환경 이해라는 거는 이제 그 지면 인식, 일단 환경 인식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을 또한 디텍팅이 가능합니다. AR코어 같은 경우는 이 7.0 이 API에서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AR코어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장치를 움직일 때 위치 추적 또한 이 여러분들의 리얼 월드를 이해하는 두 가지 작업을 기초적으로 하고요.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이 일단은 가장 특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공간을 이동시킬 때 위치 방향을 결정을 해주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AR코어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에 이 지면 인식, 그 다음에 공간 인식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모션 트래킹 뿐만 아니라 라이팅 같은 경우도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할 거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유니티 이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AR코어 지원 장치 같은 경우들 보면은 안드로이드 보면은 에뮬레이터 보니까 X86과 64비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8.1 이상에서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에서만 에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지원되는 안드로이드 앱들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AR코어를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API 27 이상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니까 24까지 되죠. 4부터 되죠. 구글 플레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앱을 AR코어를 통해서 정보들을 실제로 다운로드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이와 같이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신 폰 같은 경우는 뭐 안되는 게 없이 다 지원이 같습니다. 옛날
폰들까지도 다 나오는 부분이죠. 네, 이처럼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치 인증 가볼까요? OEM 장치 인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AR OEM 포너를 창조해서 새 기기를 인증을 시켜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AR 코어에 대한 이제 개념을 알아보려면요, 이와 같은 설명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작용 가능한 것이죠. 네. 여러가지 이그젬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앱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AR 코어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핸드 AR 샘플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앱 이처럼 이제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는 이러한 개발 내용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이제 안드로이드 부분 개발한다 하면은 이와 같이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저랑 같이 또한 작업을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티에서도 한번 볼게요. 안드로이드 유니티. 어차피 저희들이 결국엔 마지막 유니티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유니티 같은 경우 2017.4 이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유니티 2019 버전에서는 이 두 가지의 패키지를 임포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R코어 SDK를 배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빌드하는 부분들도 이와 같이 자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 개발하실 때 여러가지 참조하셔서 작업해 보시면 좋겠고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내용들을 커뮤니티를 이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고요. GitHub, 스택 오버플로우, AR 곳에서 작업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AR 익스피리언스로 가시면은 이와 같은 AR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 있어요. 공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드로잉 되어 있는 3D 드로잉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영상처럼 이렇게 감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간 인식이 되고 있죠, 지금 이미. 네.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면 인식이 가능하니까 이런 기술들까지도 네,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ER 코어 환경 설정부터 해서 작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